나는 평범한 대학생이었다. 여느 날과 다름없이 학교에서 늦게까지 과제를 하다가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평소와 달리 그날따라 유난히 공기가 무겁고 불안한 기분이 들었다. 어두운 길거리에는 가로등이 떠있는 사각형의 섬처럼 드문드문 켜져 있었고 그 사이사이는 공원 어둠이 메우고 있었다. 기숙사로 가는 길은 외진 곳에 위치한 오래된 공원 옆을 지나는 길이었다. 그 공원은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아 인적이 드물었고 오래된 고목나무가 어지럽게 뻗어있는 곳이었다. 공원을 지날 때마다 소름이 돋았지만 빠져나가는 가장 빠른 경로였기에 늘 그 길을 선택했다. 그날도 어김없이 그 길을 걷고 있었다. 그때 문득 내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규칙적으로 따라오는 발자국 소리는 내 걸음 속도에 맞추어 점점 더 가까이에서 들려왔다. 무심코 뒤를 돌아보았지만 어둠 속에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속도를 조금 올려보았지만 소리 역시 점점 더 빨라졌다. 심장이 뛰는 소리가 귀에 울려왔고 머릿속은 온갖 상상들로 어지러워졌다. 끝없는 공포에 사로잡혀 있던 그때 멈칫하고 한 발 뒤로 물러났을 때였다. 내 앞에 무언가 작은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사람이 아닌 작은 고양이였다. 하! 긴장이 풀리며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고양이는 잠시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발자국 소리는 여전히 내 뒤에 남아있었다. 고양이를 보고 안심하려던 순간 발자국 소리는 마치 작은 아이의 웃음소리와 함께 내 귀에 울려 퍼졌다. 순간적으로 공포가 목덜미를 타고 올라왔다. 도저히 뒤를 돌아볼 용기가 나지 않아 나는 혼신의 힘을 다해 달리기 시작했다. 기숙사 건물이 보이는 순간 발자국 소리는 사라졌지만 웃음소리는 여전히 귓가에 맴돌았다. 가까스로 건물 안에 들어와 방문을 걸어 잠그고 나서야 정신을 차릴 수 있었다. 몸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다. 침대에 누워 최대한 모든 일을 잊어보려 했지만 그 아이의 웃음소리는 꿈속에서도 나를 따라왔고 그날 밤 나는 제대로 잠들 수 없었다. 결국 내가 겪은 일이 단순한 착각이나 꿈이었다고 믿고 싶었지만 오늘도 그 공원을 지날 때면 그날의 발자국, 소리와 웃음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남아있다. 며칠 후 교내 게시판에 기괴한 소문이 떠돌기 시작했다. 몇 년 전 바로 그 공원에서 어린아이가 실종되었으며 아직도 찾지 못했다는 이야기였다. 그 이후로 나는 가능하면 그 공원을 우회해 돌아다녔고 어두운 길을 피하려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어딘가에서 여전히 그 아이가 자신의 길을 잃고서 웃고 있는 것 같았다. 두 번째 이야기 대학교를 졸업하고 첫 직장을 서울에 있는 한 중소기업에서 잡게 된 나는 혼자서 자취를 시작하게 되었다. 회사 근처에서 그나마 저렴한 집을 찾던 중 방 2개짜리 오래된 아파트를 싸게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물론 내부는 다소 낡았지만 그것조차도 내가 오랜 시간 혼자 살아가게 될 공간이라는 생각에 대수를 두지 않았다. 이사 첫날 나는 설렘 반 걱정 반으로 짐을 풀었다. 넓지는 않지만 내 공간을 꾸미는 데에 즐거움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침대에 누워 잠에 들었는데 새벽쯤 희미하게 누군가 내 방에서 바닥을 쓰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 잘못 들었겠지. 나는 그렇게 생각하며 다시 눈을 감았다. 하지만 그 소리는 점점 또렷해졌다. 누군가 마치 빗자루로 바닥을 쓸 듯 일정한 리듬으로 규칙적으로 소리를 내면서 점점 내 침대 쪽으로 다가오는 것 같았다. 심장이 쿵쾅거리며 숨이 막힐 것 같았다. 용기를 내어 방등 스위치를 켰다. 순간 소리는 멎었고 방에는 나 혼자였다. 며칠 후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던 건지 스스로 의심하며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이상한 일은 계속되었다. 언제부턴가 밤만 되면 같은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소리의 방향을 따라가면 언제나 내 방 발치에서 그 소리가 멎었다. 결국 참다 못한 나는 아침 출근길에 옆집 아주머니를 만났고 혹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기로 했다. 아주머니는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아니 별일 없는데요. 다만 그 집이 원래는 할머니 혼자 살던 곳이죠. 아, 가끔 할머니가 청소하던 모습이 생각나요. 늘 밤에만 청소하시던 습관 때문인지 바닥이 유난히 반짝였던 기억이 납니다. 라고 말했다. 그날 밤 나는 그 소리가 더 이상 두렵기보다는 애절하게 느껴졌다. 어쩌면 나 혼자라고 생각했던 이 공간에 나와 똑같이 혼자였던 사람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 같이 느꼈다. 그 뒤로 소리가 들릴 때면 저절로 미소가 지어져 할머니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죠? 라고 인사를 하게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시골 마을 나지막한 언덕 위에 오래된 저택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택은 무려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했지만 그 역사만큼이나 무시무시한 소문들이 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저택을 흉가라 불렀고 밤이 되면 절대 접근하지 말라는 경고가 전해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언제나 그렇듯이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학교 초자연 현상 연구 동아리 소속의 5명의 학생들이 이 흉가의 미스터리를 밝히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카메라와 녹음 장비 그리고 비상용 손전등을 챙겨 들고 해가 지기 직전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저택은 마치 세월의 흔적을 그대로 간직한 채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벽은 군데군데 금이 가 있었고 마치 무언가 휩쓸고 지나간 듯한 흔적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학생들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고 저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차가운 바람이 그들을 감싸면서 기분 나쁜 소리를 내며 문이 닫혔습니다. 저택 내부는 어둡겠고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조심스럽게 손전등을 비추자 낡은 가구들과 오래된 그림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학생들은 저마다 녹음 장치를 켜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층을 둘러본 결과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 그들은 두 번째 층으로 향했습니다. 두 번째 층은 1층보다 더 어두웠습니다. 복도를 따라가던 중 벽 한쪽에 걸린 옛날 가족 사진이 학생들 눈에 띄었습니다. 그러나 사진 속 사람들의 얼굴은 세월에 따라 무섭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간 학생들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들은 서서히 그곳으로 다가갔습니다. 복도 끝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작은 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방 안에는 낡은 피아노 하나가 있었고 피아노 뚜껑 위에는 수많은 먼지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피아노 키 몇 개에는 먼지가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방 안에 있던 피아노가 혼자서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기괴한 멜로디가 흐르자 학생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방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복도에 도착했을 때 문득 하나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5명 중 1명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급하게 방으로 다시 뛰어들어갔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라진 친구를 찾기 위해 그들은 두려움을 무릅쓰고 저택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러던 중 지하실로 이어지는 작은 문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찬 기운이 흘러나왔고 그들은 끔찍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조심스럽게 지하실로 내려가자 그곳에는 오래된 재단과 의미를 알 수 없는 기괴한 상징들이 벽에 그려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들의 뒤에서 문이 쾅 닫히더니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그들 사이에 낀 누군가, 아니 무언가의 환영이었습니다. 그 존재는 이 저택의 주인인 듯한 중년 남자의 모습이었지만 얼굴은 작아서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 남자는 웃으며 그들을 향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사라졌던 친구가 갑자기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무언가에 홀린 듯 셋이 지내온 이야기와 예전, 저택의 비밀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은 그 소름 끼치는 진실을 듣고는 서둘러 저택을 빠져나왔고 마을 사람들에게 이 모든 지옥 같은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후로 저택은 공식적으로 출입이 금지되었고 더 이상 소문도 돌지 않았지만 아무도 그날의 진실을 모른 채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종종 저택에서 들려오는 피아노 소리와 걸음소리를 들으며 더더욱 그곳을 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로 저택은 서서히 세월의 흐름 속에 잊히게 되었지만 아직도 어두운 밤마다 그 언덕 위로 올라가는 용감한 이들이 있다면 그 괴상한 소리와 마주할지도 모른다고 전해집니다. 네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다양한 공포썰이 공유되고 있는데 그 중 하나의 예시로 무서운 경험담을 길게 소개해볼게. 어느 여름날 나는 친구들과 함께 조용한 시골로 여행을 떠났다. 우리가 머무르게 된 곳은 작은 마을 근처의 오래된 민박집이었다. 민박집은 산속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어서 외부와의 연락이 쉽지 않았고 집주인은 노부부 한 쌍뿐이었다. 그들은 친절하게 우리를 맞아주었고 집안 곳곳에 박제된 동물들과 오래된 가구들이 가득했다. 첫날 밤 우리는 집 주변을 산책하며 자연을 즐기고 있었다. 그러다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기이한 포효 소리와 함께 바람이 불어왔다. 바람이 휘몰아치는 가운데 우리는 민박집으로 돌아갔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거실에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중 아무도 없던 방에서 갑자기 무엇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모두 깜짝 놀라 그 방으로 가보니 아무런 이상한 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우리는 그저 낡은 집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잠에 들었다. 다음날 나는 아침 일찍 눈이 떠졌다. 창문 너머로 들리는 낯선 웃음소리에 잠을 깬 것이다. 밖을 내다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기분이 찜찜했던 나는 이 일을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내가 잘못 들은 것이라며 웃어넘겼다. 그렇게 우리는 일정을 이어갔다. 세 번째 날 밤이었다. 늦은 밤까지 이야기를 나누다 피곤해진 우리는 각자 방으로 들어가 잠을 청했다. 새벽 무렵 갑자기 어디선가 웅얼거리는 듯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소리는 점점 뚜렷해졌다. 마치 누군가 도움을 요청하는 듯한 목소리였다.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용기를 내어 소리가 나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소리는 집 뒤편 작은 창고에서 나는 듯했다. 문을 열어보니 창고 안은 비어 있었고 낡은 가구 몇 개만이 놓여 있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한기가 느껴졌다. 힐끔 뒤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서늘한 기운에 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우리 모두는 정체 모를 한기가 느껴져 불편한 마음으로 남은 여행 일정을 보냈다. 집주인에게 이 이상한 경험에 대해 말해보았지만 그저 집이 오래되어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난다고 말했다. 며칠 후 여행을 마치고 우리는 도시로 돌아왔다. 그 후로도 한동안 그 여행에 대한 이야기가 친구들 사이에서 화제였다. 이상한 소리와 한기, 정체불명의 웃음소리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오싹한 기분이 들었다.
알고 보니 그 민박집은 오래전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던 장소였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그때 그 현상들이 그저 오래된 집의 특성 때문만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한동안 우리는 그 일을 잊지 못했다.